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동양의학에서 콩팥은 생명력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콩팥을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콩팥은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실제로 콩팥은 혈액을 여과해 신체에 필요한 물질은 재흡수하고 불필요한 물질은 배출해 혈액을 정화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콩팥이 지쳐 있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심장병, 뇌경색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즉, 콩팥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해지고 콩팥이 활력을 되찾으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콩팥이 건강해지려면 평소에 꾸준히 보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웬만큼 손상이 진행되어도 초기에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피로를 잡아 활력 있게 살려면 콩팥을 문질러라입니다. 지은이 데라바야시 요스케, 펴낸 곳은 비타북스입니다. 이 책은 평소에 꾸준히 콩팥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콩팥 마사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콩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도쿄에서 치료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로회복 마사지로 정평이나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치료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도 집에서 쉽게 콩팥 마사지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변 이상과 신체 부종은 콩팥이 약해졌다는 신호. 콩팥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콩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는 콩팥이 피로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를 소개한다. 콩팥에 장애가 생기면 다른 곳보다 먼저 소변에 이상이 나타난다. 특히 단백뇨, 혈뇨, 빈뇨에 유의해야 한다. 소변색과 소변을 보는 횟수에 다음과 같은 조짐이 있다면 검사를 통해 콩팥 기능을 점검하는 편이 좋다. 단백뇨. 건강한 사람의 소변은 투명감이 있고 옅은 노란빛을 띈다. 그러나 소변의 색이 탁하거나 거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있다. 단백뇨는 사구체에서 걸러내야 할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 나와 발생하는 증상이므로 단백뇨가 있다면 콩팥의 여과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운동 후에도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증상이 계속된다면 주의하자. 혈뇨, 피가 섞인 소변을 말하는데 갈색처럼 짙은 빛을 띈다. 급성신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신장암일 때 혈뇨가 나오기도 하므로 혈뇨를 봤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자. 결석 때문에 요도 어딘가에 출혈이 생겼을 때는 선홍색 핏빛을 띤 소변을 보기도 한다. 빈뇨, 추울 때, 긴장했을 때, 수분을 많이 섭취했을 때처럼 일시적으로 소변을 보는 횟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 소변을 보는 횟수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3에서 10회이며 그 이상은 빈뇨에 해당한다. 또한 콩팥 기능 저하는 빈뇨의 원인 중 하나다. 콩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농도가 옅은 소변이 대량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조금만 수분을 섭취해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 반대로 콩팥 기능이 저하돼 배뇨 횟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검사를 받도록 하자. 덧붙여 소변에서 단냄새가 날 때는 당뇨병, 암모니아 냄새가 강할 때는 요로 감염증일 가능성이 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수분량을 조절하지 못해 몸이 쉽게 붓는다. 수분을 많이 섭취해도 일시적으로 몸이 부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다음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주의하자. 딱 맞아야 할 구두나 반지가 꽉 낀다고 느껴진다. 속옷 자국, 양말 자국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눈꺼풀이 부은 느낌이 난다. 부종은 단백뇨 때문에 생길 때도 있다.
콩팥의 여과 기능이 저하돼 혈액 속 단백질이 줄어들면 수분 보유력이 떨어지므로 혈관 밖으로 수분이 흘러넘쳐 몸이 붓기 때문이다. 부종은 심장과 간 기능이 저하됐을 때에도 나타나지만 평소 혈당치가 높은 사람의 몸이 붓는다면 콩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이든 큰 병의 징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붓기가 계속된다면 빨리 검사를 받자. 콩팥과 고혈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한번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과 같은 악순환이 일어나고 빠르게 증상이 악화된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다. 혈액이 끈적해진다. 혈압이 높아진다. 콩팥의 혈관이 딱딱해진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콩팥이 무리해서 일한다. 콩팥 기능이 더욱 저하된다. 고혈압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혈압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콩팥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설령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을 그대로 방치하면 언젠가는 콩팥에도 영향을 미친다. 콩팥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평소부터 혈압을 꾸준히 확인하고 혈압이 오르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관리하자. 요통은 콩팥 기능이 저하되거나 콩팥에 병이 생겼을 때 곧잘 발생한다. 특히 허리 통증이 좀처럼 낫지 않을 때, 누워도 통증이 가시지 않을 때, 허리를 돌리면 별로 아프지 않지만 가볍게 뛰었다가 착지 하는 순간 허리 안쪽이 시큰거리는 느낌이 들 때는 주의하자. 콩팥 때문에 발생하는 요통에는 콩팥이 피로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면서 생기는 통증과 신장결석, 급성신부전, 만성신부전, 신장암, 수신증 등의 질병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있다. 요통을 그대로 방치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통증이 좀처럼 낫지 않는다면 빨리 병원을 찾자. 이런 음식이 콩팥의 피로를 잡는다.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수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콩팥은 탈수 증상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체내의 수분량이 적으면 혈중 노폐물의 비율이 높아진다. 노폐물의 비율이 낮은 혈액보다 높은 혈액을 여과하는 쪽이 콩팥에 더 부담이 간다. 콩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1.5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다. 이 밖에도 콩팥에 좋은 식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채소류, 콩류, 어패류, 해조류. 채소 중에서도 특히 아보카도, 시금치, 호박, 감자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가 좋다. 칼륨은 이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 혈압을 조절하는 등 콩팥 기능에 도움을 준다. 칼륨은 대두, 팥, 검은 콩과 같은 콩류, 미역, 톳과 같은 해조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정어리,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참치, 뱃살 등 지방이 많은 어패류에 함유된 EPA는 사구체 등의 염증을 억제하고 콩팥을 보호하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또한 마늘, 양파, 우엉, 오렌지, 복숭아, 연어, 가다랑어 등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도 혈액순환 촉진과 냉증 개선에 효과적이다. 피로나 질환 등으로 콩팥 기능이 약해졌을 때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요산 때문이다. 요산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산된 노폐물로서 최종적으로 콩팥에서 처리한 뒤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콩팥의 일을 늘려 콩팥을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콩류를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할 필요가 있다. 또 콩팥에는 칼슘을 흡수하고 칼슘이 뼈로 침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성형 비타민 D를 만드는 기능도 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활성형 비타민 D가 줄어들기 때문에 칼슘 부족에 빠지기 쉬우므로 청경채, 유채 등의 채소류, 어패류, 콩류 등 칼슘 함유량이 풍부한 식품들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칼륨을 적절히 배출하지 못할 때는 칼륨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칼륨이 혈액 속에 너무 많이 축적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켜 손과 입술이 저릴 수 있고 심하면 부정맥이 일어나 심장 정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콩팥 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단백질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어패류와 콩류가 콩팥 기능을 돕는다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단백질 과다 상태가 되어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신체에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해도 좋지 않다. 혈액에 묽어져 경련과 의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콩팥에 부담을 주고 노폐물 처리를 방해해 저나트륨 혈증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체내에 수분이 정체된 사람은 수분 제한이 필요하다. 염분의 과다 섭취도 피해야 한다. 콩팥은 체내의 전해질 균형을 조절한다.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콩팥은 체내의 염분 농도를 낮추고자 계속해서 나트륨을 배출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된다. 인체에 필요하고 콩팥에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 그러니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80%만 포만감을 채우는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가 부르면 음식에서 섭취한 수분과 염분 처리에 시간이 걸린 만큼 콩팥이 쉴 새 없이 일하기 때문이다. 포만감을 80%만 채우는 식사를 실천하는 요령은 천천히 씹기다. 씹으면 씹을수록 음식물이 소화되기 쉬워지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다. 기본 콩팥 마사지. 콩팥 마사지 방법을 배워보자. 콩팥 마사지의 기본은 양손으로 배에서 허리까지를 문지르는 것이다. 한 번만 마사지를 해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 것이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의 기능도 활발해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다가 업무 시간 틈틈이 밤에 잠들기 전 기본 콩팥 마사지를 생각날 때마다 실천해보자. 1. 마사지 시간은 1회당 약 1분이다. 2. 조금 강하게 마사지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근육에 다 더는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힘껏 누른 뒤 마사지를 시작한다. 단, 세게 누르기 힘들다면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만큼만 힘을 주어 마사지하자. 3.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마사지하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과 림프의 흐름도 좋아진다. 4. 금세 땀이 나고 이뇨작용도 활발해지므로 마사지 한 뒤에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자. 배, 옆구리. 배에는 황유와 천추, 옆구리에는 대맥이라는 경혈이 있는데 모두 콩팥의 피로를 푸는데 효과적이다. 기본 콩팥 마사지를 하면 배꼽 높이에는 콩팥 관련 경혈들을 한꺼번에 자극할 수 있다. 등에는 신유와 지실이 있는데 콩팥의 피로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경혈이다. 기본 콩팥 마사지를 통해 신유와 지실을 자극하자. 배 마사지. 양손 손가락에 제1관절과 제2관절만 구부려 배에 대고 지그시 누른다.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꾹꾹 문지르면서 양손을 옆구리 쪽으로 조금씩 이동한다. 손가락의 제1관절로 배를 자극한다는 느낌이 중요하다. 옆구리 마사지. 양손 손가락의 제1관절과 제2관절만 구부린다. 제2관절로 옆구리를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꾹꾹 문지르면서 양손을 등 쪽으로 조금씩 이동한다. 이때 손이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등 마사지. 양손을 주먹 쥐고 등허리를 꾹꾹 문지르며 마사지한다. 양손을 좌우로 움직이며 조금씩 척추 쪽으로 이동한다. 손가락의 제3관절인 손등관절로 허리 근육을 풀어준다는 느낌이 중요하다. 양손이 척추에 다다르면 기본 콩팥 마사지가 끝난다. 다리를 자극하는 콩팥 마사지. 배와 허리뿐 아니라 다리에도 콩팥의 기능을 돕는 경혈이 많다. 또한 다리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곳이다. 기본 콩팥 마사지가 익숙해지면 다리 마사지도 해보자. 마사지를 끝낸 뒤에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콩팥과 다리를 보듬어주자. 발바닥, 용천. 발바닥 한가운데보다 약간 위로 올라간 곳,
발가락을 굽혔을 때 움푹 들어가는 곳에 있는 경혈이다. 지압하면 생명의 샘이 솟는다는 뜻을 가진 이곳을 자극하면 활력이 솟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콩팥 질환, 피로, 권태감, 스트레스 개선에 효과적이다. 종아리, 발목, 발바닥 한가운데에 움푹 파인 지점에서 조금 위쪽에는 연곡, 발목에서 종아리까지는 조해, 대종, 태계, 복류, 축빈이라는 경혈이 있는데 콩팥의 피로를 푸는데 효과적이다. 다리를 자극하는 콩팥 마사지로 이 경혈들을 자극할 수 있다. 용천, 스트레스 완화. 양손 엄지손가락을 겹친 뒤 가운데 발가락에서 손가락 3개 폭만큼 아래에 있는 움푹 파인 곳을 지그시 누른다. 엄지손가락으로 풀어주듯 10에서 20회 정도 꾹꾹 문질러 경혈을 자극한다. 연곡, 마음의 피로를 풀 때. 손을 주먹 쥔 뒤 손가락의 제2관절을 안쪽 복사뼈와 엄지발가락의 중간 지점에 대고 10에서 20회 정도 꾹꾹 눌러 문지르듯 손을 움직인다. 태계, 대종, 조해, 발의 냉증, 부기, 부인과 질환 개선. 손을 주먹 쥔 뒤 손가락의 제2관절을 안쪽 복사뼈 부근에 대고 지그시 누른 다음 안쪽 복사뼈를 향해 10에서 20회 정도 문지른다. 복류, 요통, 권태감, 부기 개선. 손을 주먹 쥔 뒤 가운데 손가락의 제2관절로 복사뼈에서 엄지손가락 2개 폭만큼 올라간 곳을 지그시 누른다. 화살표 방향으로 10에서 20회 정도 문지르며 충분히 자극해준다. 몸이 나른하거나 부었을 때 이곳을 마사지하면 좋다. 축빈, 뛰어난 디톡스 효과. 손을 주먹 쥔 뒤 가운데 손가락의 제2관절로 복류의 마사지 지점보다 엄지손가락 3개 폭만큼 올라간 곳을 지그시 누른 다음 화살표 방향으로 10에서 20회 정도 문지른다. 다리가 부었을 때 효과적이다. 커플 콩팥 마사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는 마사지다.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등에 있는 콩팥 기능을 돕는 경혈을 풀어준다. 등에 손이 닿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 마사지를 받아보자. 신유, 피로가 싹 사라진다. 신유의 위치를 찾는다. 신유는 배꼽과 같은 높이에 있으며 척추에서 엄지손가락 1.5개 폭만큼 바깥쪽에 있다. 신유에 양손 엄지손가락을 대고 손가락이 더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4초 동안 꾹 누른다. 신유를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누른 채 4초 동안 몸을 좌우로 흔든다. 시원하다고 느껴질 만큼만 힘을 준다. 경혈을 눌러 자극한 채로 몸을 흔들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마사지 효과가 좋아진다. 지실, 소화불량, 피로, 권태감이 개선된다. 지실의 위치를 찾는다. 지실은 배꼽과 같은 높이에 있으며 척추에서 엄지손가락 3개 폭만큼 바깥쪽에 있다. 지실에 양손 엄지손가락을 대고 손가락이 더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4초 동안 꾹 누른다. 지실을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상태로 4초 동안 몸을 좌우로 흔든다. 손가락으로 근육을 지압한 채 좌우로 몸을 흔들면 손가락이 지실을 더욱 강하게 누를 수 있어 마사지 효과가 높아진다. 대맥, 몸이 따뜻해지고 냉증 개선에 효과적이다. 대맥의 위치를 찾는다. 대맥은 옆구리의 정중앙에 있으며 배꼽과 같은 높이에 있다. 대맥의 양손 가운데 손가락을 대고 손가락이 더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꾹 누른 다음 그대로 멈춘다.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 허리에 댄다. 대맥을 양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누른 채 손바닥으로 허리를 따뜻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감싸 누르고 8초 동안 몸을 좌우로 흔든다. 경혈을 자극한 상태에서 허리를 따뜻하게 감싸며 몸을 흔들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되어 마사지 효과가 높아진다. 눈에 보이지 않고 통증도 느끼기 어려운 콩팥의 건강을 지키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냉방기기에 찬바람을 오래 쐬게 되고 짭조름한 음식을 매번 피하기도 어려우며 업무가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수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일들은 모두 콩팥에 부담을 주지만 매번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콩팥 마사지를 통해 평소 꾸준히 콩팥을 건강하게 보살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